이번 시간에는 우리 세 번째 챕터로 계속해서 지역사회 중심 재화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란색에 보면 지역사회 중심 재활은 무엇보다도 시설 중심 재활의 비판과 대안으로 나타나는 것이니만큼 시설에서의 한계점을 극복할 의무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우리가 시설 중심의 재활을 하다 보니까 시설 안에다가 몰아놓고 그 시설 안에서 거기서 재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활도 장애인 복지 시설 안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몰아져서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탈시설화 해가지고 시설을 우리가 탈피를 했잖아요. 자, 탈피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사회로 간 거예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가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시설 중심 재활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시설을 탈시설화해서 지역사회로 포함을 시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설 중심 재활의 비판과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다. 뭐가?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그래서 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본 목적, 시설에서 한계점을 극복할 의무를 갖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설에서의 한계점을 극복을 하기 위한 지역사회 중심 개발이. 그러니까 이제는 지역사회가 전에같이 시설과 같은 그런 그 개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는 어떻게 보면 이 탈시설화, 장애인들을 위한 뭐 특별한 걸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들과 지역사회에서 수용을 해서 지역사회와 더불어서 함께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통합적인 그런 사회 통합이 목적이다 이거야. 이게 여기 장애인과 재활과 사회 통합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을 차린 그 기관장님들이 저를 굉장히 비판할지 몰라요. 이 강의를 듣고. 그러나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제는 장애인을 위해서 많은 시설을 장애인 편리를 위해서 시설 짓는 거는 많이 줘야 된다 이거. 그러나 장애인을 어떤 모아놓고 수용하기 위해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시설은 권장할 그런 필요는 없지 않은가. 오히려 사회 통합으로 장애인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그 사회 통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요게 이제 저의 강의를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우리 서강대 여러분들이 중에 장애인 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지금 하는 의도를 비판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의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시설장님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전체 지역사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장애인들이 이 시설 중심으로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이 낫다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책에도 지금 우리 교과서에도 이런 지금 그 내용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역사회 기반 지원 관점에서 재활의 개념은 다음의 핵심적 기능을 포함한다. 자, 지역사회 기반 지원 관점에서 재활 개념이에요. 재활 개념은 지금 밑에 있는 것들을 기능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능? 첫째, 지역 주민에 대한 장애인 및 재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 증대와 공동 책임 의식을 고취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자, 지역 주민이 문제지. 왜냐하면 지역 사회로 나왔으니까 장애인들이. 그래서 지역 주민에 대한 장애인 및 재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인식이 증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인들은 그 집 책임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식구고 우리 지역의 한 구성원이고, 그래서 우리라는 장애인들도 우리라는 관점에서 이것은 여기 공동 책임의식을
지역 주민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역 주민들이 장애인은 나하고 싫어. 나하고 뭐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이 지금 여기 장애인 시설을 지으려고 그래요. 장애인 시설을 짓는데 지역 주민들이 뭐 하겠어요? 반대하겠지. 데모하고 거기 또 누워가지고 그냥 뭐 포크레인이 땅 팔라 그러면 나까지 팔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래서 공동 책임 의식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내 지역 안에 있으니 한 덩어리예요. 나하고 한 부분이에요. 내 몸이라고 하면 내 몸의 한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장애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시설이 온다 그러면 아유 환영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환영은 못할 망정 막 들어눕거나 막 반대하고 그러는 그 자세가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요거를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먼저 그 올바른 이해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해가 증대, 더해가지고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전부 다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립의 의지와 능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자, 자립의 의지와 능력을 강화시키고 장애 당사자와 그의 가족 및 지역 주민 훈련을 통한 지원 인력으로서의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참 생각만 해도 이게 가슴이 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의 의지와 능력을 강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육신적으로는 장애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애 당사자, 장애인이죠. 본 장애인과 그의 가족. 근데 보니까 장애가 있으면 가족도 장애예요. 가족도 보니까 장애더라. 왜냐하면 항상 그 아이를 생각해봐요. 부모가 그 아이를 생각하면은 진짜 인생에서 답답하지 않고 있어요. 저도 장애가 있습니다만 우리 그 소망이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나는 걱정이요. 소망이 걱정.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재단법인 만드는 것도 우리 소망이를 위해서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은 다음에 소망이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렇지 않으면 누가 먹여 살려. 그래서 내가 재단법인을 만드는 이유 가운데 한 부분은 우리 내 아들을 위해서. 좀 이게 좀 나쁜 건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나는 미래에 내 자녀가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하나의 제가 안전한 길을 준비해 주는 것이죠. 이게 뭐 부모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너는 그냥 장애나 걸고 내던져 버리고 내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책임이. 그래서 나는 우리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서강대 학생들은 내 생각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장애인을 그 가정에 주었을 때는 그 자녀를 장애인으로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장애의 아들을 장애 아동을 이 세상에 누가 가장 잘 키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장애의 알을 누가 세상에서 가장 죽이지 않고 잘 살리면서 잘 사랑해주고 잘 키워줄 수 있겠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고르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잘 이렇게 고르시다가 얘는 얘야 이 사람한테 맡겨야지 제일 사랑해주고 얘를 죽이지 않고 잘 키우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골라주셨기 때문에 장애아를 낳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에 장애아가 있는 것은 우리 아이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 돌보겠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서 내 가정에 장애아를 허락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저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망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죽일까봐 하나님이 나한테 골라서 그것도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을 골랐는데 그게 나야. 그래서 우리 장애아를 그렇게 맡기고,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한테 이 장애아를 키우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선택받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요. 선택받았기 때문에 얘는 내가 있어야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서 나는 얘가 자랑스럽고, 얘 없으면 나 못 삽니다. 비록 여러 애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쓸데없는 장애하지만 내 모든 것은 얘에게 있는 거예요. 얘가 있으므로 나는 아버지고요. 얘 죽어봐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는 아버지 소리 못 듣잖아. 그러니까 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소리를 듣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내 가족 중에 내 자녀가 장애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고요. 또 기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아이를 키우는데 선택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장래까지도 생각을 해서 재단법인까지도 생각을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가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거 없어요. 불편한 거 없고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이 아이를 내게 맡겼다는 거 감사하고 고마운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장애아가 있다면 저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자, 다시 강의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의 가족 및 지역 주민 훈련을, 지역 주민도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좀 이렇게 좀 잘 좀 관심 갖고 돌볼 수 있고, 좀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것도 훈련을 통한, 이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통한 지원 인력으로서의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사회가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이런 인재, 또 이런 자원, 인적 자원, 이런 것을 지역 사회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지역 사회 안에서도 장애인을 위해서 서비스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희생, 봉사, 이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역 수준에 적합한 적용과 전수 및 효과적일 수 있는 재활 기술과 방법의 활용을 권장으로 전문가와의 역할 분담, 그리고 자구적 해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자, 이거 여기 보면 지역 수준에 적합한 적용이죠. 그러니까 이 장애인을 우리 지역에서 수용을 하는데 어떻게 수용을 하냐? 우리 지역에 맞게 수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역 수준에 적합한 적용이에요. 그 수용을 하고 그 장애를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수라는 것은 모든 거죠. 모든 숫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 및 효과적일 수 있는 재활 기술이 있어야 된다. 재활 기술. 그래서 이 장애인을 그냥 지역 사회가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인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어떤 재활 기술을 지역 사회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을 가족이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녀를 어떻게 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서 시설을 의지해야 되고, 또 이렇게 그 또래를 의지해야 되고 이래다 보니까, 그래서 재활 기술이 지역 사회에서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을 위한 기술자들, 장애인을 기술자, 이게 전문가잖아요. 프로페셔널.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기술자들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 지역에 항상 준비가 돼 있어요. 자, 그 사람이 누구죠? 그 사람이 바로 사회복지사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재활 기술과 방법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사회복지사는 이런 기술과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뭔가
그 지역 사회에서 그것을 권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와의 역할 분담. 뭐 전문가가 있잖아요. 장애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과 역할을 나누어서 서로 분담을 해서 자구적 해결 기회를 제공한다. 자구적이라는 것은 지역 사회 자체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의지하고 어디 다른 데 그런 게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에서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그 장애인들의 재활을 책임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타 등등등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활 서비스 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죠. 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및 확대를 위한 기존 지역사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활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적 차원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조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장애인 하면은 사실 돈 못 벌잖아요. 장애인이라도 돈을 잘 벌 수 있다면은 돈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극소수예요. 어떻게 장애인이 실제 이 사회생활에서 장애인이 이렇게 뭐 똑같은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불과 소수의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급여를 받지 못하고 취업도 불가능하고 또 생산보다는 소비에 더 많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에서는 짐이 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짐은 사회에서도 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함께라는 한 식구, 공동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짐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도와야 되는 하나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하는 거예요. 이제 전달 체계니까 전달 체계가 뭐 국가, 보건복지부, 또 이렇게 뭐 구청, 그 다음에 복지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장애인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전달 체계잖아요. 그죠? 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확대를 시켜서 기존 지역사회 관련 기관, 그 지역사회 장애인 관련 기관이 있잖아요. 그 단체 등을 잘 활용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 또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을 잘 활용해서 그 활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적 차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이다. 결국은 국가의 도움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최선을 다해서 돕기도 하지만 또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국가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열어주기도 하고 어쨌든 장애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육신적 장애만으로도 힘든데 경제적 장애까지 같이 부담을 안게 하는 이것은 너무 장애인들에게 버거운 일이다. 그래서 그 경제적 부담까지도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다. 그게 바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는 시설 중심 재활은 시설에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중심은 지역 전체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사회통합 이런 입장에서 함께 가자는 거죠. 장애인끼리 가라. 이건 시설 중심의 그 재활이에요. 너희들끼리 가. 그래서 장애인들끼리 모아놔. 그건 시설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은 아니야. 같이 가. 우리와 함께 가자. 너도 나도 똑같아. 같이 가자. 공동 하나. 우리는 하나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하는 것이 지역사회 중심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시설 중심이 더 좋은 거예요? 지역사회 중심이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애인들을 모아놓기 위한 시설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얼마든지 더 많아야 되고, 그러나 장애인들을 모아서 시설에다가 처박아 놓고 이렇게 그 시설에서 아예 살게 만들고 거기서 재활이 다 이루어지게 한다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에게 있어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역사회 기반 지원은 곧 지역사회 중심 재활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 7-1은 시설 중심 재활과 지역사회 중심 재활을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페이지 1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4페이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간에 만약에 이것이 그 시간이 25분이 돼서 컷이 되면은 다음 월요일 날, 다음 그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이니까 그때 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서 강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단원별로 하지 않고 내용별에서 그때 잘라서 15주를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은 아마 리포트로 대신 하게 되니까 그 시험은 그때 내시면 되겠고요. 기말고사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시험을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그날 페이지 두 페이지도 제가 원치 않습니다. 한 페이지만 여러분이 이 중에서 그냥 몇 개 들었다는 거, 그래서 몇 개만 이렇게 딱 적으시면 아무 부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거나 수업하는데 어려움을 줄 생각은 저는 전혀 없으니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이 들었다고 하는 그 증거로 제가 출석을 대신해서 그 페이퍼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페이퍼 여러분이 그 숫자만큼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리포트 이제 곧 리포트가 나갈 것이고요. 그 중간고사 이게 아마 리포트를 대신할 건데, 중간고사도 여러분 너무 버거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코로나는 생각지도 않은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대신해서 리포트를 이렇게 쓰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리포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버거워하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은 저의 본 뜻이 아니고 리포트도 제가 쉽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점수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점수를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출석만 잘해도 점수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기말 시험에 여러분들이 그때 하는 하루에 이거 25분짜리 3개잖아요. 25분짜리 3개를 다 더해서 한 장이에요. 한 장. 그러니까 기말 시험 때는 14개 정도를 갖고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14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14장, 그 빡빡하게 안 써도 상관없어요. 글씨크게 써도 괜찮으니까 그 14장, 그 다음에 중간고사 리포트 그렇게 하고 기말고사는 직접 와서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때는 또 그때 가서 제가 여러분 시험도 이렇게 또 참고로 해드리겠고, 시험에 대해서 절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는 나이가 많으셔서 또 이렇게 컴퓨터에 익숙치 못하신 이런 타이핑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그러는 분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부터는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면 다음 주에 또 거기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책 한 권은 다 띄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하면은 오늘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원칙과 실천 방안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은 아까 시설 중심의 재활과 그 다음에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그거를 설명을 잘 해드렸으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것으로 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